요 머리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걸려요. 드라이빙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오늘은 BMW 118D 차량이고요. 연편에서 실내 시트 포지션 그리고 소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시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트에 앉아 있는데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이 차량의 시트가. 그러니까 욕을 먹은 부분은 일단 여기 보시면 요 전동식 시트 조절 장치인데 보면은 럼버 서포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딱 받쳐주는 그런 장치가 빠졌고요. 그 외에는 이제 메모리도 되고 두 가지 메모리도 되고 이렇게 수동식으로 허벅지를 받칠 수 있는 장치도 있고요. 이 버튼으로 사이드 볼스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허리를 딱 조였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 BMW에서 쓰는 컴포트 시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있어요. 시트 재질은 인조 가죽입니다. 약간 인조 가죽의 품질이 나쁘지는 않은데 소련 가죽에 비하면 조금 싼 티가 나고요. 자세를 잡으면요. 일단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컴포트한 편안한 주행을 하기에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한 그런 시트 포지션이 나와요. 그래서 딱 앉으면 키가 저처럼 184cm가 되는 이렇게 큰 사람도 시트 포지션에 대한 불만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은 BMW가 워낙 잘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렇게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핸들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릴 때 딱 가슴에 와서 딱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딱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방 시야도 좋고요. 여기 위쪽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펴놔서 시야 확보는 괜찮아요. 3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스포츠 라인이 있어요. 3 시리즈에도 스포츠 라인이 들어가는 그 시트랑 동일한 시트인 것 같고요. 헤드레스트 부분이 앞뒤로 조절이 되는 기능은 여기는 빠져서 여기 좀 버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걸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높낮이만 수동식으로 조절이 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몸을 지지해주는 느낌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사이드 볼스터 부분이 굉장히 몸을 잘 지지해주는 편이에요. 럼버 서포트 빠진 거 빼고는 BMW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인 거 또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몸을 지지해주는 홀딩 능력 같은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상에 이게 재질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재질은 인조가죽 시트 치고는 괜찮지만 아무래도 천연가죽에 비하면 비할 바는 못 되겠죠. 이게 이제 인조가죽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얇아서 인조가죽 얇은 걸 쓰게 되면 만졌을 때 느낌이 좀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약간 거칠고 두꺼운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현재 팔리는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DC가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이다, 이 차가 3,000만 원짜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트는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도어 트림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인조 가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이제 도어 손잡이는 금속 재질 느낌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페인트 칠인데 플라스틱에 페인트 칠을 한 건데 요거는 제가 다른 리뷰 이제 그랜저 리뷰 때 보면은 코팅을 한 게 굉장히 금속 재질이 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건 역시도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금속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코팅은 괜찮고 버튼감도 아주 고급스럽다까지는 아니지만 BMW 요런 버튼류는 3 시리즈도 동일하고 이번에 나온 완전 체인지된 5 시리즈 말고 G30 말고 F10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블랙으로만 싹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그냥
사실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진 않거든요. 이게 BMW라는 브랜드의 어떤 이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딱히 좋은 소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뭐 무난한 수준이고, 요 핸들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일반적인 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M 스포트 핸들은 아니고요. 그냥 스포트 라인에 들어가는 핸들입니다. 그래서 림의 두께가 조금 일반 핸들보다는 좀 두껍고, 두꺼워서 이제 남자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조금 두꺼운 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괜찮을 것 같고, 여자들이 타기에는 조금 림이 두껍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핸들의 요 림 소재는 가죽입니다. 제가 봤을 땐 가죽이에요. 그래서 가죽인데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의 가죽은 아니고 조금 거친 느낌의 가죽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핸들에 쓰이는 가죽은 좀 이렇게 거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드러운 거는 좀 미끄러질 수 있는 어떤 그립감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은 그립감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제 기어 노브죠. BMW 전매 특허 전자식 기어 노브. 사실 3천만 원대, 이게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3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실제로 구매가는 3천만 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뭐 과거 시점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BMW 118 1시리즈는 끝물이고, 제가 지금 이 차를 소개를 해드리는, 리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차를 봤을 때 과연 구매 가치가 있는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자식 기어 레버를 쓰는 브랜드는 거의 없죠. 특히 이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인색하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BMW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이제 기존에 있던 F10 모델의 5 시리즈랑 동일한 디자인의 변속 레버를 가지고 있고요. 쓰기도 편하고, 사실 이게 단점이 있다면 이게 내구성 문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한 5년 이상 차량을 쓰게 되면 요 레버가 조금 헐거워지는 경향은 있는데 쓰기에는 편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굉장히 아직도 국내 브랜드는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기어 노브 부분. 그리고 이제 BMW가 벤츠랑은 조금 다르게 기어 노브에 좀 많이 신경을 쓰죠. 벤츠는 아예 기어 노브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BMW 아이덴티티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기 지금 실버로 또 코팅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아주 싼 느낌은 아니고 금속 느낌이 충분히 납니다. 기어 노브 뒷면은 가죽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손에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런 지금 이제 버튼류들이 있는데 버튼류의 촉감은 사실 조금 별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코나랑 비교를 했을 때는 버튼감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컵홀더가 2개 있고, 여기 이제 트레이가 있죠. 핸드폰을 놓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고요. 요즘 나오는 이제 요즘 설계되는 차들은 여기다가 핸드폰을 놓고 여기서 충전도 하고 여기에 USB 단자도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이제 연결을 하는 것과 달리, 이거는 어쨌든 2011년도에 설계된 차량이니까 여기 안에 있습니다. USB를 꽂을 수 있는, 그리고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요거는 좀 불편한 부분이죠. 요 부분에 있는 게 좋죠. 근데 여기에 핸드폰을 놓기엔 좀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만스러운 부분은 여기 이제 뚜껑 같은 걸 조금 달아주면 아무리 싼 모델이라 그래도 좀 덜 지저분할 텐데, 여기다가 이제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커피 놓고 이러면 요 부분이 사실 요 센터페시아 부분이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랜저를 칭찬했던 거는 요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이 잘 됐다기보다는 모든 수납을 깔끔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모델은 센터페시아의 편의적인 부분은 좋지만 이 부분은 깔끔하게 수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주로 여기는 블랙 하이 그로시를 썼어요. 요 도어 트림에도 블랙 하이 그로시를 썼고, 여기도 블랙 하이 그로시를 썼고, 여기도 블랙 하이 그로시를 썼고, 여기도 블랙 하이 그로시인데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블랙 하이 그로시를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뭐 저도 딱히 고급스러운 것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이제 먼지도 너무 잘 앉으면 잘 보이고, 지문도 이렇게 잘 묻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선호하지 않는데, 실버 느낌의
그런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튼류의 이제 질감들은 뭐 BMW의 모델들의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딱히 떨어지거나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국산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제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뷰를 했었던 그랜저 IG 2.4 가솔린 모델, 엔트리 모델 3,100만 원짜리였죠. 사실 버튼 촉감 같은 건 그랜저 IG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의 소재가 그랜저가 훨씬 낫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랜저가 훨씬 낫죠. 예. 그리고 그랜저가 훨씬 더 나중에 나온 모델이고, 그 다음에 그랜저는 국내에서는 어쨌든 준대형 세단에 속하는 차고, 이 차는 준중형에 속하는 차니까 그레이드가 달라서 다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산 또 이제 준중형하고는 비교가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얼등하거든요. 국산 또 준중형급하고 뭐 예를 들면 현대 i30 같은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나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소재적인 부분은 그런 i30나 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코나가 이제 2,500만 원 정도 하죠. 그럼 이제 물론 가격 차이가 500만 원 정도 나니까 절대적인 비교는 힘듭니다만, 비교도 안 됩니다. 128D가 훨씬 소재가 좋습니다. 자, 여기 안에 이렇게 이게 실버 이렇게 나름 신경 썼어요. 실버로 이렇게 해서 나름 신경 썼고, 이 글러브 박스 안에도 마감을 다 했습니다. 안쪽은 마감을 하지 않은 플라스틱인데 여기 뚜껑 쪽은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어 트림 쪽에 수납 공간이 3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작은 짐, 큰 짐, 여기는 컵 놓을 수 있는 자리 있는 거. 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누가 뭐라 하든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을 받는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결코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BMW의 어떤 브랜드를 생각을 하고 가격을 4천만 원짜리다 라고 하면 사실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3천만 원 초반 또는 2천만 원 후반이고, 그 다음에 BMW란 브랜드가 어쨌든 실내 소재적인 부분을 벤츠나 이런 브랜드보다 잘 못하는 브랜드다 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소재를 더 올릴 수 있겠죠. 소재를 더 올릴 수 있지만 어쨌든 실내에 있는 소재들을 올리는 부분들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정도 퀄리티면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걸리는데 요 머리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걸려요. 그래서 머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타셔야 되고, 머리의 헤드룸이 제가 키가 184에 앉은 키가 굉장히 크고, 저희 영상 댓글을 보니까 저보고 대가리가 존나 크고 뭐 길쭉하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자, 뒷자리에 탔고요. 제가 지금 허리를 굉장히 고추 세우고 등받이에 딱 붙인 상태예요. 붙인 상태고, 헤드룸은 뭐 감안을 하세요. 제가 앉은 키가 크다는 점. 머리가 닿긴 하지만 최근에 리뷰한 그랜저 IG랑 비교를 하자면 얘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헤드룸은. 자, 레그룸은 이렇게 요 발 밑에 일단 이렇게 발을 조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미세하게 있어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레그룸을 보시면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죠. 앞쪽 시트는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고요. 레그룸이 상당히 좁아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요거 단차입니다. 예, 수납함이 아니라 단차가 좀 안 좋다 말들이 많은데, 이쪽은 또 안 들뜨네요. 이쪽은 들뜨지 않는데 여기는 좀 들떴네요. 레그룸은 어쨌든 좀 좁은 편이고,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추직으로 서 있는 편이에요. 뒷자리는 사람이 앉을 수는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제가 키가 굉장히 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좁아서 못 앉겠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쾌적한 공간은 아닙니다.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할 수 있고,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헤드레스트의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사람이 앉으라는 거예요. 앉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딱 해보면 머리도 잘 받쳐주고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뒷자리에 사람이 못 앉을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딱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뒷자리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말들이 많은데, 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너무하다 싶은 거. 자, 헤드레스트를 만들어주고 헤드룸도 이렇게 잘 파놔서 여기를 잘 파놔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일단 여기 없죠. 요 부분이 없죠. 요 부분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작은 차들은 이렇게 내려오거나 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팔걸이가 없단 말이야. 암레스트가 컵홀더가 없어요. 이 암레스트가 없으면 컵홀더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요렇게 도어 요쪽에다가 이제 홈을 파서 뭐 이렇게 물병이나 이런 걸 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수납함이 아예 없어요. 이쪽에 도어 쪽에 아예 수납함이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아니, 천으로라도 좀 이렇게 그물이라도 하나 해주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들 있는, 모든 차에 다 있는 이게 없습니다. 여기도 그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장치가 없는 건 이해해요. 차량의 급을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여기도 그냥 이렇게 아니 뭐 뚜껑이라도 만들어야지.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홈만 파놓고 고무만 띡 대놓으면 이게 뭐야. 아무리 이게 엔트리라도. 그래서 뒷자리에 대한 거는 충분한 뭐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다. 그리고 크게 뭐 음료수 같은 거 먹지 않는 선에서 한 1시간 정도를 앉아서 이동을 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진 않다. 하지만 이걸 뒷자리에 타서 장거리 여행을 하시거나 여기 뒤에다 애들을 태우게 되면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1 시리즈가 이런 부분들, 뒷자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도 처음에 골프가 나왔을 때 골프한테 많이 밀렸죠. 예. 하지만 가격 할인을 막 폭풍 할인을 하면서 어쨌든 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이제 출시를 했을 때는 그래서 밀린 것 같아요. 이게 뒷자리에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신혼부부, 어린아이가 1명 정도 있는 신혼부부 정도가 이 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남자가 운전하는 걸 좀 좋아하고 BMW라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좋은 인식을 갖고 있고, 남자가 그리고 차를 갖고 출퇴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주말에 와이프랑 아기를 태우고 근거리 정도는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뒷자리에 컵홀더도 없고 트레이도 없고 수납 공간 전혀 없고 이렇게 배려를 안 해놓으니까 누가 반대를 할까? 이 차를 산다 그러면 와이프가 반대를 하는 거죠. 와이프가 뒤에 타보더니 여기 어떻게 애를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앉아? 라는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골프나 i30에 비해서 좀 밀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건 이해하는데, 후륜구동 베이스니까 좁은 건 이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스포츠성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몇 푼 들지도 않는 거 다 해봐야 돈 5만 원이면 되겠구만. 그런 배려 좀 안 했다는 거. 자, 트렁크 공간을 보시죠. 여는 방식은 요렇게 지금 엠블렘을 이렇게, 요건 좀 느낌이 있어요. BMW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고를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리프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리프트식으로. 그다음에 안에는 뭐 400 몇 리터라는데, 그 기존에 리뷰를 했던 K3는 해치백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트렁크 공간 500리터 정도 나오죠. 그건 중형차급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거. 그게 좀 비정상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넓었던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입니다. 400리터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뭐 보면 6대4 분할 시트 되니까 이건 뭐 접으면 뭐 1000리터 이상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좀 홈을 파놔서 잔짐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왼쪽이 보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막혀 있거든요. 트렁크 공간이.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왼쪽 때문에. 그래서 안에 열어보니까 지금 요 마크 있는 걸로 봐서 여기 구급함이 원래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지금 상당한 공간이 있거든요. 이 안에 좀 잘못 설계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구급함이나 뭐 그런 거는 여기다 붙이고, 하단에도 트레이가 있으니까 하단 보여드리는데, 하단은 지금 이렇게 AGM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뭐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 여기다 수납함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의료킷 같은 거는 이 밑에다 놓고 여기를 좀 팠으면 바닥에 긴 짐을 넣을 수 있거든요. 긴 짐을 넣을 수 있는데, 차는 그런 배려는 안 한 것 같아요.